시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님.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린벨트가 사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는 10년 정도가 걸릴 걸로 보이고 변수가 워낙 많기도 한데요. 당장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획에 의하면 이제 실제로 주택이 입주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나오는 것은 분양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간 단축과 일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고요. 5년 후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5년 후부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만약에 시장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두 가지 측면에서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 주택은 어느 날 갑자기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실제로 필요할 때 주택이 공급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 단순히 미래 대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황에도 대응을 할 수 있다.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연거를 해서 뭐 집을 산다든지 무리하게 산다든지 하는 수요가 가수요가 붙을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오늘 중앙정부와 우리 각 단체장님들이 가서 같이 나와서 약속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런 시장에 믿음을 주는데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무리하게 주택 공급 구입을 서두르는 그런 가수요도 진정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래 대비용이지만 현재 상황 대응에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종합 취지를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건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좋은 물건을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청약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데 이것을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주는 수도 있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그 정책 목표가 특히 저희 국토교통 분야만도 있습니다. 우선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전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라는 그런 측면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가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결론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좀 분은 질의해 주시고 그 부분을 예. 정책을 결정할 때 참 힘드는 게 이 상반되는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느냐 하는 점이겠습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절반 물량을 배분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해왔던 개발 제한구역 해제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데는 뚜렷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처음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서 저출생 대책과 연관지어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서울시의 의지가 이런 그 물량 배분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일보 김용현 기자님. 네, 국민일보 김용원입니다. 그 서울시 내 개발 제한 구역이 서초구만 있는 게 아니라 송파에도 있고 강동에도 있고 관악, 구로 등 다양한 곳에 산재해 있는데
서초만 찝어서 해제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이미 조금 훼손된 개발 제한 구역은 많죠. 많은데 지난번에 88 대책 발표할 때 분명히 했던 것처럼 첫째 원칙은 최소화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는 거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 두어 가지 요건을 더 추가를 한다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에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이미 주거지가 형성이 돼 있어서 누구라도 황량한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푸근한 마음으로 입주하실 수 있는 곳을 고르겠다. 이런 그 몇 가지 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서리풀 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번에 선정 요건에 이런 점을 감안을 했던 만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더욱더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그리고 주거지로서 정말 좋은 곳을 미래 청년 세대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택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총 몇 가구인지, 그리고 그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급 물량 혹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향후에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뭐 방금 전에 답변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의 의지가 표명이 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이번에 아주 긴박한 기뉴한 그런 그 주택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원칙을 훼손한 만큼 그 물량은 최소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추가 물량 해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2만 가구가 서울 시내에서 공급이 되는데 2만 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절반은 넘겨야 된다 하는 원칙 하에 55% 11,000세대가 장기 전세주택 2 미리네 집으로 결정이 됐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쾌적한 육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가서 둘러보니까 정말 뭐 그 아이들 키우기에 손색 없는 그런 기반 시설을 갖춘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독서실이라든가 또 서울형 키즈 카페 정말 인기가 좋은 정책이죠. 아울러서 물놀이 시설 그러니까 바닥 분수와 어린이 놀이터를 결합한 미니 워터파크와 같은 그런 천국과도 같은 아이들이 보면 정말 저 속에서 뛰어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공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나온 육아 환경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잘 완비된 육아 환경을 갖춘 그런 아파트로 미리부터 기획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확보된 상태에서 잘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이번 서리풀 지구에서 충분히 서울 시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 의지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기초자치단체장께 마지막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뭔가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번 계획에서의 어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그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금까지 개발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주택 공급으로 신도시 개발하고 택지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아마 고양시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지역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자족성에 대한 부분들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그 내용을 담아서 이번에 개발하는 것으로 일단은 서로 협의가 다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특히 대곡 역세권은 말 그대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다른 지역과 달리 5개 노선의 철도가 움직이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승 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을 대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하고 달리 자족성에 대한 부분 얘기하게 되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기업 유치 못하면 어떡하냐. 사실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렇게 규제에 의해서 제대로 규제에 의해서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못 들어왔는데, 아마 지금 이번에 개발을 하게 되면 그 방향에서 많은 기업들이 함께 오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의 기업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영상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